안녕하세요. 이화여고 가르치고 있는 서지혜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천천히 여유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계속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지금 아이들 단어 시험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에 나왔고요. 급하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 이화여고 영어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첫 시험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고 영어가 시험이 쉽다고 들었나요? 아니면 좀 어렵다고 들었나요? 네,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 반배치고사가 좀 쉽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반배치고사가 영어가 쉬우면 그때 첫 중간고사 좀 어려워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중간고사 때 1등급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분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상하는 거는 아마 1학기 중간고사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운이 좋게도 우리 이제 작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전교 1등에서 원래 15등까지가 1등급인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계속 저랑 같이 하고 있고요. 또 행복하게도 1, 2, 3등이 다 저하고 같이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번에 또 대학을 또 이화여고에서 잘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우리 학생도 앉아있는데 저희 졸업생이 뜻하지 않게 잠깐 저를 보러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그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한테 들었다면 이제 언니 덕분에 기숙사 뭐 모습도 그렇고 학교 생활이 어떻고 해서 간단하게 네, 들어봤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요거는요, 제가 매번 이화여고 졸업생이 아니라 이화여고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꼭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와닿진 않을 겁니다. 이제 저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끝나봐야지 이제 여기 확 와닿으실 텐데, 사실 이화여고가 마음만 먹으면 영어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좀 영어를 어렵게 내면 아이들이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점수가 확 떨어지고요. 조금 쉽게 내면 또 아이들 잘 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화여고 같은 경우가 마음만 먹으면 좀 점수가 좀 어렵게 아주 좀 낮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제가 최근 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점이 늘상 나오는데 하나 정도 틀린 경험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보통 한 80점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운이 나쁜 경우는 제가 최악인 층은 60점대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영어만큼 원래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전교 등수도 보통 그러니까 그냥 5등 아니고 3등 아니고 제 아이는 1등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교 1등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아이들이 보통 저랑 같이 수업했던 애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점수가 30점에서 60점인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일단은 중학교 때는 절대다 보니까 본인이 90이나 100점이 늘상 나오니까 잘하는지부터는 잘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를 할 때 아이들이 그래요. 공부를 안 하고도 100점이 나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뭔가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다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단순 암기를 했던 것 혹은 뭐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됐던 것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깊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잘 외워놓으면 80점대까지 가능하나 정말로 1등급이나 1등이 되는 거는 좀 다른 세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중간고사 대비 현장이고요. 바로 이 교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 추석 체크한다면서 자, 쉬는 시간에 하나는 중간고사, 하나는 기말고사입니다. 이렇게 작게 책 들고 있죠. 이런 책들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시험 1, 2주 전에 나눠주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전 시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늘 들고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화여고 내신 영어 이렇게 준비하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는 좀 중학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5등급제라서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내신 시간에 얘기는 하는데, 보통은 제가 개인적 생각에는 2등급에는 무조건 들어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3등급 정도 되면 이따 보시겠지만 거의 6등급 정도 돼요, 지난. 그래서
사실은 3등급이라고 주장하지만 6등급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가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 얘기는 또 수능 영어도 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시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만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교과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좀 달라지겠지만 기존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도 보통 보면 교과서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부교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보죠. 그 4번 보는 게 3월달 모의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 6월달 모의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관련 외에 그냥 실력을 묻는 문항수가 2-3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말고사에는 원래는 영어 회화를 봤는데 2022년부터는 영어권 문화가 이제 들어갔어요. 기존에는 원래 이게 상대평가였는데 그래서 99.5면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80만 나오면 다 A를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시험 본다 그러면 준비는 좀 하자. 그리고 이런 느낌일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또 바뀌지 않고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한 번도 영어 안 틀려봤고 늘상 90백이었어요 하는 게 딱 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들이 영어 시험에는 50점이 나와도 요건 100점 나옵니다. 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는 이쪽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학교 부교재가 고1, 2 모의고사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고3 모의고사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조금 고민되는 건 원래 고3 모의고사를 발췌해서 시험을 출제했던 분이 이번에 퇴임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 외에 어떻게 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외고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고지만 원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때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3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에서 수업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자, 대단히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어휘는 보통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교과서가 이렇게 나오고 보통 이제 부교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테드에서 2문제밖에 안 나온 이유는 테드가 1개 질문만 나와서. 근데 이게 1학기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1등급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90 한 4, 5점이었을 때 아이들이 한 94점인가요? 그 학생들이 한 3, 4등급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좀 쉽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범위가 늘어나면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 문항수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도 문항수 같은 경우는 영어로 보통 40문항이고요. 시간은 50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만약에 1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뒤에 한 2장 정도 못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좀 속도가 느려요 하는 학생들은요. 미리 공부 많이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내신 특징 딱 3가지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 양이 되게 많다. 근데 솔직히 소문과 좀 달리 작년에는 양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작년 좀 적었고요. 근데 올해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올해 아이들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문항수가요. 최악이면 45문항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서술형 12개가 나오기도 해요. 단답형이면 간단하지만 영작하시오 그러면 생각해야 되죠? 영작해야 되죠? 그러면 고민하다가 1분 이상 넘어가면 뒤에 못 푸는 거예요. 그 다음 유형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4가지 정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휘, 내용일치, 요약, 그 다음에 지문어법이나 어휘 변형된 것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화 여고 아이들을 그 수년간 해오면서 나오는 게 너무 뻔하고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3년 동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전혀 공부 안 해도 갑작스럽게 1등급이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 다음 시험은 망해요. 왜냐면 그게 통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 저 법칙을 발견했대요. 뭐냐 했더니 공부를 덜 했더니 성적이 올랐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꾸준하게 지킨 아이들은 이제 우리 뭐 성실하거나 아니면 과제 같은 경우도 100%예요. 너무 신기한 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결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중간이거나 아니면 이제 욕심은 많은데 이제 부모님 욕심도 많고 아이 욕심은 많은데 안 따라주는 아이들은 시험 수업 당일 정도 전 한 30분에서 한 3시간부터 아파요.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막 전날부터 앓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한 주 정도 빠지면 메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엄마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늘 가지 말고 그 지난주에 못한 거 오늘 쫙 메꿔서 다음에 선생님한테 짠하고 보여.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켜진 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저 지난주에 안 왔는데요. 이러면서. 전 몰라요.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미흡하더라도 와서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좌절, 자만. 이와 여고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보면 자만해요. 못 보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차피 한 학기에서 등급이 이제 산출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못 봤어요. 그러면 괜찮아. 기말 잘 보면 돼. 분명히 기말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기말에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중간에서 90 한 3, 4 나와서 이미 자기는 틀렸다. 그런데 기말에서 혼자 99.5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독보적으로 1등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럼 고등 경우는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은 등급제는 너무 자주 아시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2등급까지는 저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3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여태까지 항상 보면 우리 이화는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물론 1등급과 2등급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지만 이제 운도 되게 많이 따라주거든요. 그런데 4, 5등급에서 영원히 4, 5등급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아진 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한번 돼보자. 자, 그러면 절대평가 수능형은 어떤가? 보통은요, 중학교 때까지 수능 독해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잘합니다. 근데 푸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문제인데 변형시켜서 제가 내신형으로 내잖아요. 그러면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문이 너무 쉽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다 했던 거잖아. 되게 쉽잖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예쁘게 나올 때 쉬운 거고요. 이걸 내신형으로 바꾸면 고등학교 시험은 틀리라고 내는 거지 맞추라고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띄워놨냐면요. 보통 이화 여고 아이들은 3월달 모의고사 정도는 만점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영어는 됐다. 이렇게요. 그리고 신기한 건 10월달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왠지 된 것 같은 느낌이 옛날부터 드나 봐요. 예컨대 이제 고2, 고3거까지 했다. 그럼 고1 거 보는 거 되게 귀찮아요. 이런 거 봐야 돼? 하지만 틀리죠. 그래서 일예로 지금 보시는 건 2024년에 고1 10월 거거든요. 전국 등급의 1등급 비율이 2.71이죠. 그러니까 4%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인데 90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 고2도 그렇고 고3 같은 경우는 1.47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3 때까지 흐름이 멈추지 않도록 꾸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이 왜 안 되냐? 중학교 때 잘 나왔고 100점 나왔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난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준비 제대로 안 되면 사실 1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학교 때에 비해서 영어에다 투자하는 그 시간이나 애정이나 이런 집중력이 조금 더 적어요. 왜냐면 내신을 사실은 이제 보통 12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정도만 모의고사 하고요. 9개월은 내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딱 요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정도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보면 제가 모의고사 아이들 과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고2, 고3 것도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잘 됐다. 그러면 이 친구를 1학년 거 과정으로 제가 변형을 줬더니 50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능형 모의고사랑 내신 준비는 확실하게 다르구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학년 정도 되면요 고2, 고3 거는 무리 없이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정시 쪽을 희망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그럴 때 갑작스럽게 모의고사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 5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메타인지. 제가요, 이거 1, 2월 달에 많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3월 달부터는 저도 좀 고민되는 게,
그 결과를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진짜 좀 내밀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안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다음날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당신의 자녀는 오늘 48점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험 보기 전날에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근데 아이도 너무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이와 저는 분명히 전 안다고 생각해요. 매번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때 아이의 모습이나 어릴 때부터 해왔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괴리감이 자꾸 생기셔서 너 왜 이래 하지만 공부 방식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목표나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영문과 독해력은요. 갑자기 키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단어를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필수한 단어를 무조건 할 수 있게끔 제가 어느 한 친구도 빠짐없이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예측. 그러니까 습관 같은 경우는 내킬 때마다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밤새, 내일은 기분 나쁘니까 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3년이 가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성적 낮아도 오케이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예측.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제 3회를 볼 거거든요. 이제 중간고사 내신 들어가면 그때 제가 1, 2회까지는 결과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3회는 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너무 좋은 결과다. 너무 신기한 게요. 너무 좋은 결과 받은 친구들이 가끔 시험을 망합니다. 왜냐면 됐다고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너무 초조해서 더 망합니다. 왜냐면 이제 틀렸나 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뭐 일주일 열흘 남아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요거 예측하는 건 제가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 했던 자료들이고요. 이렇게 교재들이 있죠. 애들 심심할까봐 제가 사진도 많이 넣고요. 밑에 보시는 이런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제 제가 다 직접 제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과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학기가 들어가면 제가 요 왼쪽에 보시면 데일리 플랜도 제가 줄 거거든요. 아이들이 희한하게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서울대든 카이스트든 뭐 못하면 뭐 이대든 어쨌든 좋은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은 숙제를 몰아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인 친구들은요, 늘 토요일날 수업이다. 그럼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겠다 하면서 금요일날 하거나 아니면 금요일날 하겠다 그러면서 밤을 새고 결국 수업에 못 오거나 뭐 이렇게 자꾸 몰아서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화가 수행도 많기 때문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때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데일리 플랜도 대신 짜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단어 시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드는 겁니다. 네,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적중률이 좋았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달 되면 이렇게 리뷰 테스트를 매 시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입니다. 네. 1등이에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요 학생이 이번에 경희대 들어간 학생인데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1학년 때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2등급이었고 얼마 전에 연락 왔을 때는 고3 와서는 1등급 하고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수시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잘 들어갔다.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작년 우리 아이들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397등에서 7명에서 1등 했네요. 요 친구가 1등 했던 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칭찬 일색이네, 그죠? 자, 이런 것들은요, 결석했을 당시에 전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그 아이한테 왼쪽에 보시면 영상을 보내거나 과제를 PDF를 주거나 혹은 질문 같은 걸 저한테 막 보내요. 네,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핸드폰을 바로 보고 있는 상황이면 바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아니면 몰아서 제가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과제가 미흡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미흡한 아이들의 특징. 3년 내내 미흡하고 졸업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정말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거 빨리 고치자. 빨리 고치자. 그래서 제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보내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거 보내면 제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밀리도록.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우리 애가 과제하는 거 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모든 과제 다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 다 엑셀로 확인하면서 몇 번 틀렸는 것까지 제가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움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테스트지를 만들 때 맞다 이거 정우가 이거 되게 헷갈려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제가 활용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관리 차원에서 부모님들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 시간표를 말씀드리면 제가 마포에서도 수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 3월에도 동일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6시에서 9시 반에 이제 끝나는 형태고요. 지금 목동 미래탐구 같은 경우는 현재 주 2회 수업으로 영문법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문법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그 쉬운 걸 안 해놓으면 내신 때 위험해져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이 딱 적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문법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이 수업 시간 1시 반부터 5시까지는 3월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3월 29일날 정도에 레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왜냐면 심화반 아이들이 확실하게 대학을 잘 가는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런데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급의 그 라인이 굉장히 좀 넓잖아요, 범위가.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푸시하는 쪽으로. 네. 그래서 3월 29일 날 레벨 테스트를 보고 3월 26일 날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1등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100점이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점 나올 거로 예상하고 3월 29일 레벨 테스트 봐서 지금 예상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인텐시브한 반을 따로 좀 만들어서 과제가 미흡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제가 분반을 해서 수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단어 시험 보는 중에 와서 굉장히 정신을 씁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네. 중간고사 봐야 아시겠죠? 네. 중간고사 끝나고 또 분석할 때, 그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